네, 기사 좀 더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검찰 만만회 실체가 없다. 박지원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무책임 폭로의 불관용이다. 자, 만만회 들어보셨죠? 이재만, 박지만, 정윤회 글자 하나씩 따와서 만만회 이렇게 했는데 그 실체가 없다 결론을 내면서 박지원 의원을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법정에 설 것 같은데 박지원 의원 측은 구체적 실명을 거론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검찰의 민감한 반응이 이해가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야당의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고 교수님 보시기에는 검찰이 어떻습니까? 좀 무리수를 두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무리수인지 아닌지는 무책임한 폭로냐 아니냐에 달려 있겠죠. 네. 무책임한 폭로라면 불관용을 해야겠죠. 그러나 과거 제가 쭉 경험을 보면은 전두환 정권 때는 쓰리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나왔었죠. 네. 또 노태우 정권 때는 황태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또 김영삼, 김대중 정권 때는 또 아들들이 국정을 농단한다고 했죠. 네. 우리가 잘 아는데 얼마 전에 그만두신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 그 시절에도 네. 그런 그 국정을 농단하고 비선으로서 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언론이라든가 네. 정치권에서 함부로 말을 못했어요. 무서우니까. 음흠. 어쨌든 이번에 만만의 실체의 여부에 대해서도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본인은 이제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어쨌든 박지원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만만회가 큰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이 됐는데 문제는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이겠죠.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네. 자칫하면은 검찰이 또 야당 탄압이라든가 또 뭐 이쪽에서 얘기하는 대로 야당의 재갈 물리기라는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얼마 전에 네. 야당 의원 3분 구속영장 실장했지만 한 분뿐이 안 됐어요. 네. 사실은 두 분은 뭐 큰 뇌물 수순화된 것처럼 이야기됐지만 안 됐고 지금 박지원 의원만 하더라도 지난해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그때도 사회적 파장이 있었죠. 또 네.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무죄 또 판결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검찰이 자칫하다가는 이런 무책임 폭로에 대해서도 네. 조사를 해야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치적 오해를 받을 그런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좀 수사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덧붙이고 네. 싶습니다. 자, 매일경제는요. 한전 땅, 서울 지금 강남에 한전 땅이 있죠. 메가스타트, 강남 최고 노른자유 한전 땅, 삼성과 현대차 누가 차지하나? 양측에 지금 이 땅 차지 전쟁이 불붙었다. 한전 본사용지 4달 17일 입찰 마감 18일 날 발표한답니다. 그 뜨겁게 달아오른 전쟁을 다뤘고요. 세계일보 보니까요. 윤일병 가해자들 사건 직후에 살인죄를 인정했다. 목격자의 함구 요청 은폐 시도. 무슨 얘기가 봤더니요. 윤일병 사건 가해자의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는 입장 자료를 내고 김일병의 지난 13일자 진술조사에 의하면 사건 다음 날인 4월 7일 오전 피고인들 스스로 김일병에게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이거 살인죄예요 라고 말한 사실이 기재돼 있다. 이는 최초 수사가 매우 부실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손 변호사님께 여쭤봐야겠죠. 혹시 이 발언이 그렇다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영향은 있죠. 하지만 아주 크게 결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살인죄라고 이제 언급을 했지만 그게 그 일반적인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했던 살인죄라는 게 의미가 글쎄요. 정말 살인의 고의로 죽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살인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지 분명치 않거든요. 그래서 민사소송의 경우에 한쪽은 변호사가 있고 한쪽은 변호사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변호사 없는 당사자가 이야기한 것을 네. 변호사가 집어가지고 공격을 했을 경우에 재판장님께서 그걸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선회해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도 살인죄가 바로 인정되지 않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지만 살인의 고의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조선일보입니다. 세상에 달군 수저로 후임병 팔 지지고 입에 팔이 넣고 지금 군부대 가혹행위 전면 조사 중인데요.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예. 군기 잡는다는 미명과 이런 비인간적인 처사가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고요. 네. 근데 앞으로 관련해서 좀 군 제도도 우리가 개선하고 군 기강도 확립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군 가기 전에 청소년들이 화가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년 전에 화병이라는 화병이죠. 화병. 화병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에 등재가 됐습니다. 아이고. 예, 그만큼 우리 국민들 특히 청소년 입시 위주 교육을 하면서 아주 분노 화가 차 있거든요. 이거를 풀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군제도 개선하고 기강 바로잡는다고 해서도 저는 해결될 문제라고 보지 않고요. 예. 가정과 우리 뭐 초중고등학교 교육하면서 그거 같이 노력을 해야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러네요. 문제라고 좋은 생각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예.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화가 많아서 그래요. 그렇죠. 네. 자, 이쪽 가볼까요? 세계일보인데요. 답답한 112 지하철 성범죄 속수무책이랍니다.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를 했지만 출동이 늦어져서 범인 놓치기가 일수랍니다. 하나의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퇴근길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던 양지선 씨 가명입니다. 25살 양지선 씨는 누군가 뒤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자 헉 소리를 냈다. 양 씨가 돌아보자 바짝 붙어있던 남성은 다음 역에서 내렸는데 양 씨는 쫓아가면서 항의했지만 그 사람은 결코 만진 적이 없다 부인했답니다. 양 씨는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 걸어서 성추행한 남성이 지하철을 환승하려고 하니까 빨리 와달라. 그런데 신고 접수 파출소는 일단 다음 역과 가까운 지구대 연결해주겠다. 이런 답변했고 2분 뒤 걸려온 그 지구대 해당 지구대 전화 통화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일단 남성을 따라가라. 따라서 지하철 탄 다음에 다음 역에서 남성을 끌고 내리라. 이런 어이없는 말을 들어야 했답니다. 강 교수님, 정말 이런 말을 경찰이 해야 됩니까, 정말? 마지막 발언 완전히 압권입니다. 네. 일단 따라탄 다음에 다음 역에서 남성을 끌고 내려라. 네. 정말 너무나 황당한 얘기인데요. 네. 물론 그 인력이 없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네. 이 기사를 보면요. 인력이 얼마나 없는가 알 수 있는 게 네. 서울 지하철 1에서 9호선까지 그리고 신분당선, 분당선, 국철 일부를 순찰하는 지하철 경찰대 인원이 45명이에요. 그리고 광주와 대전의 지하철 순찰 인력은 각각 1명입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인력이죠.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요. 여성들이 이런 성추행 당하는 거 보시면 휴대폰 동영상 좀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굴 나오게 인터넷에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범죄 파파라치 우리가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당 여성한테 끌고 내리라는 말을 어떻게 경찰이 버젓이 수 있는지 참 답답한데요. 자, 애초 몇 차례 예고해드렸죠. 오늘 이 금수원에서는 유병헌 씨 장례식이 열립니다. 지금 금수원에 나가 있는 취재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네, 금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신도들이 많이 모일 것 같은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금수원 강당에 마련된 빈소에서 유병헌 씨에 대한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인데요. 조문이 시작되면서 점차 차량 출입이 늘고 있고 오전에는 일부 지방에서 온 대형 버스, 조문객을 태운 대형 버스까지 들어왔지만 다행히 내일 10시로 예정된 발인 전까지 조문이 가능해서 우려했던 혼잡 상황이나 충돌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파 측은 연중 최대 행사인 수양회 참석 인원을 고려하면 오늘 장례식에는 8,000명에서 최대 10,000명까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병헌 씨가 생전에 친분이 있던 인사들도 일부 초청된 가운데 장례가 열리는 이틀 동안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등 장례식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빈소는 금수원 대강당에, 장지는 금수원 야산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기자, 지금 이 장남 유대균 씨를 포함해서 한 4명, 가족 4명이 일시 석방됐잖아요. 오늘 혹시 지금 다 참석했습니까? 네, 인천지법은 장례식에 참석하게 해달라는 가족 4명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어제 임시 석방했는데요. 유병헌 씨의 장남 대균 씨와 동생 병호 씨, 부인 권윤자 씨 등입니다. 이들은 장례식과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발인에 참여한 뒤 내일 저녁 8시까지 구치소로 돌아와야 합니다. 법원은 일시 석방된 이들 4명은 주거지와 장례식장에만 머물러야 하고 이틀 동안 경찰관이 동행하며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유병헌 씨가 숨진 뒤 처음으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향후 구원파와 계열사 후계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MBN 뉴스 박광열입니다. 자, 지금 뭐 장례식이 이제 지금 뭐 추도식은 지금 시작이 거행됐고 속속들이 지금 신도들도 참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병헌 씨가 그런 유언도 남겼답니다. 자신한테는 관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박유영 기자 얘기를